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지난 7월 내린 폭우에 경기 북부 지역에서만 8명이 숨졌습니다.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었지만 9개 시 군의회 의장단이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와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후에 해외 출장 보고서조차 제대로 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전국적인 폭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월 16일 비상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경기 북부 지역 시군의회 의장 9명은 이튿날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도쿄도청 등 지자체 3곳을 방문하는 걸 제외하곤 일정 대부분은 관광명소 탐방이었습니다. 이들이 돌아온 건 경기 북부에서 사상자가 속출한 뒤인 7월 21일 모든 출장 일정을 마치고 나서였습니다. 논란의 출장을 다녀오고 난 뒤 보고서는 제출했을까? 피해 근거로 갔기 때문에 심사보고 대상이 아니에요. 개별 시군의회가 아닌 의장협의회 예산으로 다녀온 출장이어서 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포천시와 연천군 등 4개 의회는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계획서하고 보고서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출장을 다녀온 9개 시군의 해외 출장 조례는 복귀 후 30일 이내 보고서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조례를 두고 어떤 의회는 게시를 하고 어떤 의회는 비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행정 운용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욱이 의장단의 출장을 보좌했던 직원 11명의 경비는 시군의회 예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제주에는 인구 대비 노키즈존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제주도가 이에 대응해 정책적 지원을 통한 예스키즈존 확대에 나섰는데요. 김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시골 마을에 자리한 한 카페. 제주 전통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멋진 카페지만 아이와 함께는 갈 수 없습니다. 이른바 노키즈 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손님의 시켜오는 디저트를 아이가 이제 거기다가 침을 내 거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충격을 먹고 안 되겠다. 업주 대상 조사 결과 노키즈 존으로 전환은 42.1%가 아동의 안전사고, 39.5%는 부모의 미흡한 자녀 돌봄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전국 노키즈 존 500여 곳 가운데 20.4%가 제주에 몰려 있습니다. 애들이 입장할 수 없어가지고 거기서 망설이다가 그냥 돌아올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많이 아쉬워요. 가족 단위 관광객이 줄 수도 있다는 우려에 제주도가 고심 끝에 내놓은 건 규제가 아닌 지원이었습니다. 도내업체를 선정해 아동 친화 업소로의 전환을 돕기로 한 겁니다. 예스키즈존 사업에 선정된 음식점에는 어린이 용품 구매 비용 3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또 유니세프 아동 친화 인증 도시인 만큼 가족이 함께 찾고 싶은 제주 만들기에 더욱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충남 논산은 국내 최대 하우스 딸기 생산지입니다. 겨울에 주로 출하되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보름 일찍 신품종 딸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다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빨간 딸기가 줄기마다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하나둘 따다 보니 순식간에 바구니 한가득입니다. 이 딸기는 지난해 처음 개발된 조이베리라는 신품종입니다. 대표 품종인 서량보다 크기가 크고 당도가 높습니다. 여기다 출하 시기는 보름가량 빨라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량이 2kg에 한 5만 3천 원에서 6만 원, 저희는 한 10만 원, 9만 5천 원 여기까지 가니까 한 20% 정도, 한 25% 정도 더 고단가를 받는다. 과육이 단단해 저장성이 우수하고 유통 과정에서 상품성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서량 품종이 약간 무르다 보니까 유통하는 과정에서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수출용 품종으로 아주 유망한 그 품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충남 논산시는 딸기 판매를 통해 연간 2,80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조이베리로 해외 수출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국내는 물론 세계에 수출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027년 개최하는 딸기 엑스포를 통해 조이베리를 세계 시장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경북 봉화구는 인구가 3만 명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소멸위기 지역입니다. 이곳에 경기도 수원시가 캠핑장을 만들어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수원시가 아닌 낙후 지역에 캠핑장을 만든 이유가 뭔지 김승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을 정취가 물씬 묻어나는 경북 봉화의 청량산 자락. 카라반과 대형 텐트 사이로 잔잔한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신혼집이야, 신혼집. 이달 초 문을 연 이 캠핑장은 경기도 수원시가 운영합니다. 이용객이 적어 적자를 보던 시설을 인수해 새롭게 리모델링했는데 산책로와 잔디마당, 샤워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요가와 목공, 야간 생태 탐방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돼 주말에는 추첨을 해야 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이용객의 상당수는 요금의 50%를 할인받는 수원 시민입니다. 지자체 간 연대로 만들어진 최초의 지방자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와 인구 소멸 도시의 간극을 줄이고 지역균형 발전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지역 경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봉화군이 운영을 해서 이 관광객들을 모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 넘는 큰 도시와 협력을 함으로써 수원시의 시민들이 많이 또 이곳을 찾고 수원시와 봉화구는 지역 축제나 특산물 등과 연계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전북 고창에서는 모양성제가 50년 넘게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방문객들이 마치 조선시대로 돌아간 듯한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축제를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박건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마을길에 웬 주정뱅이 한 명이 주사를 부리고 허수아비 가만히 있어. 세상이 움직여. 천지가 흔들린다. 결국 주모에게 등짝을 맞습니다. 옛날 허름한 약방에 돌팔이 같은 유머는 약장수처럼 방문객의 약을 올립니다. 다리 한쪽 들고 주시 잡을 수 있을까? 오이. 조선시대 우리네 이웃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저기는 주정뱅이, 주모, 힙선비, 대감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우리 관객분들을 좀 환영해주고 있으니까. 600여 년 전 조선 초기 감성을 그대로 재현한 고창의 모양성제 현장입니다. 모양성은 조선 초 왜구의 침략에 맞서 쌓아 올린 성으로 국내 읍성 중 그 원형이 가장 잘 유지돼 있습니다. 이 모양성은 1453년 당시 호남 지역과 제주도의 19개국의 백성들이 힘을 합쳐 쌓았습니다. 성 길이 1.6km에 불과하지만 당시에는 고창 사람들의 목숨을, 지금은 우리의 옛 전통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옛날 주막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먹거리도 옛날 그런 조선시대에 먹었던 음식들 비슷한 것 같아요. 1973년 시작된 모양성제는 올해 52회째로 고창군은 올해도 20만 명 넘게 찾은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다음은 네트 초대석 순서입니다. 대구 달서구에는 2만 년 전 선사시대 유적지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여기에 착안해 만든 거대 원시인 석상 이만홍은 달서구의 대표 캐릭터로 다양한 컨텐츠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살아 숨쉬는 달서구의 다양한 이야기를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나눠봤습니다. (2만 년) 전 선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선사시대로 테마거리를 조성해서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선들공원과 선들마당공원을 연결하는 선들보도기를 설치해서 매머드 조형물과 음집 등 선사시대 상징물을 새롭게 조성하여 과거와 현재를 잇는 체험형 관광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속 힐링 명소인 달서 별빛 캠프는 캠핑과 자연 속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의 복제 문화관이라든가 또 디지털 별빛가 등의 연계해서 체험과 휴식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관광 벨트를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양이 보통 우리 오스카스 총 양의 8% 차지합니다. 엄청나게 큰데 특히 한국 한식 문화는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식당에 그렇죠. 주인들에게 부탁해서
음식을 중에서도 반찬 적게 먹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한두 개 줄였던 거 있잖아요. 양도 줄여서 음식 먹고 난 뒤에 양이 적게 나는 거죠. 특히 일회용품 또 안 쓰는 거. 이게 우리가 할 때와 그 앞치마잖아요. 등등 이것이 별까지만 쌓이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힘을 모은다면 또 대한민국 전반다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대구는 실제로 관광 측면에서 그렇게 매력을 발휘한 곳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분 좀 일부는 알겠지만은 대구 석양 그렇죠. 아주 멋지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인데 거기서 에코 전망대를 세우면 거기서는 바로 대문시 옆에다가 달성 습지, 그다음에 이렇게 낙동강 물줄기 바짝바짝 빛나는 석양 거죠. 저 건너편에는 고령 들판 거죠. 명품적인 관광 뷰를 갖다가 대구 신품에 안겨지는 것이 바로 에코 전망대의 목적인데 아마 어렵지만 앞으로 차근차근 지어서 그렇죠. 대구 시민들의 새로운 명품 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가까운 집안의 대학을 막 졸업한 처녀가 부모 앞에서 결혼 않겠다는 비혼을 선언했습니다. 그 뒤 보면 저한테 와서 아픈 마음을 정말로 하소연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주변을 쭉 훑어보니까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눈에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장려팀 신설을 공약한 것이 그 업무의 시작점입니다. 그 약속은 곧 현실이 되었고 달서구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지만 특히 고고 미팅, 선남 청년 미팅 등을 통해서 다양한 만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190 이상의 결혼 커플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런 기반 위에서 지난해부터는 잘 만나보세요. 유새마을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 새마을 운동의 공동체 정신을 현대적으로 되살리며 결혼과 가족 문제를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가치로 확산하는 범국민 실천 운동입니다. 그 결과로 최근 6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참 보기도 아름답습니다. 앞으로도 달서구는 결혼에서 육아 1위까지 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고 머무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일자리 혁신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 특성을 살린 달서비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난 3년간 4만 5천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 성과로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8년 연속 수상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청년 창업지원센터, 또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라든가 또 1인 창조기업센터를 연계해서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마련했고 AI 기반 제조 품질 또 전문가 양성이라든가 또 온라인 마케팅 기획자라든가 등을 통해서 디지털 신산업 중심의 전문력 양성 프로그램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 시정사는 단순한 관공서가 아니고 시민의 자존심이자 시민정신을 담는 역사적 건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설계는 시민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공론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 봅니다. 건물 높이와 디자인이 대구 시민정신을 담지 못했습니다. 대구 미래 비전을 담는 랜드마크 건축물이 아니라 단순한 행정 업무 청사로 전락한 점이 아쉽기만 합니다. 대구의 2.28 동민주 정신이라든가 또한 국제보상운동 정신 등이 건축물에 녹여진 대구 100년을 대표할 장기물로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신청사는 행정의 편의보다도 시민에게 자부심을 주고 또한 관광객이 몰려드는 대구 대표 건축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구를 바꿀 수 있는 철로의 기회로서 이를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총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